롬멜은 어떻게 사막의 여우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롬멜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41년 2월로 돌아가보죠. 유럽 대륙은 독일이 모조리 차지한 상황이지만 영국 항공전에서의 패배로 히틀러는 영국을 포기하고 소련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맹국 이탈리아는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역으로 영국군에게 털렸고 자국 식민지인 리비아까지 빼앗기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잇따른 패배는 독일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중해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해군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국 항공모함의 기습으로 이탈리아 전함 세척이 무력화되면서 지중해의 패권은 영국 쪽으로 기울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영국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고 북아프리카 전선에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력이었습니다. 독일은 소련 침공을 앞두고 병력과 물자를 아껴야 했고 게다가 무솔리니의 그리스 침공 실패로 발칸반도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즉 북아프리카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독일은 소수의 기계화 부대와 유능한 지휘관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지휘관이 바로 에르빈 롬멜이었죠. 히틀러는 롬멜에게 방어에 집중하라 명령하며 북아프리카로 보냅니다. 1941년 2월 12일 롬멜은 경보병 사단과 기갑사단을 이끌고 북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직접 정찰기에 올라 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롬멜이 내린 결론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습니다. 계속된 패배로 인해 이탈리아군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었고 영국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무질서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죠. 결국 롬멜은 허접한 동맹을 데리고 수비하는 것보다 적군이 공격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때 대규모 공세를 가하기로 합니다. 주변에서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만류했지만 롬멜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트럭과 경차량에 나무 판자를 덧대어 가짜 전차 수백 대를 만들고 거대한 기갑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영국 첩보망은 이 연막에 속아 독일군의 전차 수를 크게 과대평가했습니다. 1941년 3월 24일 롬멜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수백 대의 가짜 전차가 진격하자 영국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독일군의 병력 수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전차가 많은 거지? 대규모 전차 부대가 몰려오자 영국군은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롬멜은 영국군을 800km 밖으로 몰아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장성 3명을 포로로 붙잡았고 후퇴하지 못하고 낙오한 수많은 영국군 병력도 생포했습니다. 그러나 롬멜의 진격은 토브룩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토브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 항구였기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든 수비했기 때문이었죠. 토브룩 수비대는 여기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결의로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롬멜은 1941년 4월 말까지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토브룩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해 지속적인 보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롬멜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죠. 게다가 사막 특유의 열악한 환경은 롬멜의 기동전을 방해했습니다. 독일군 전차들은 모래에 파묻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고 병사들 역시 끊임없는 공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롬멜은 추가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겹게 점령하려 했던 토브룩은 애초에 이탈리아 영토였습니다. 사실상 이탈리아군이 삽질만 안 했더라도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후 롬멜은 주력 부대 일부를 남겨 토브룩을 포위하고 나머지 병력을 동원해 카푸초 요새와 바르디아 요새를 점령한 후 전략적 요충지인 할파야 고개를 차지하여 방어선을 구축,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영국군은 롬멜의 공세가 멈춘 틈을 노려 병력을 재정비하고 반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국 본토에서 전차와 물자를 보급받은 웨이벌 장군은 1941년 5월 15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초기 3일 동안 영국군은 할파야 고개와 카푸초 요새 일대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롬멜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영국군의 공세는 곧 저지당했습니다. 특히 롬멜은 88mm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전환해 사용했는데 이 강력한 무기에 의해 영국 전차부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죠. 결국 5월 27일 다시 이집트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영국군은 병력을 대폭 증강해 1941년 6월 14일 또다시 리비아로 진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영국군은 카푸초 요새와 할파야 고개를 넘어 롬멜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기민한 대응으로 영국군을 다시 역습했고 영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는 영국이 대규모로 투입한 전차들이 독일 88mm 대공포에 의해 처참히 격파당했습니다. 할파야 고개 전투에서는 한 개의 대전차 포병대대가 영국군 전차부대를 괴멸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88mm 포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 승리로 롬멜의 명성은 높아졌고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한편 영국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패배로 인해 웨이벌 장군은 해임당했고 후임으로 클로드 오킨내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슬슬 영국 본토 사령부는 이집트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수에즈 운하도 뺏길 수 있었죠. 하지만 영국에게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바로 독일의 소련 침공 때문이죠. 히틀러가 6월 22일 소련을 침공하면서 북아프리카로의 보급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영국은 재정비할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후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일단 우리는 동부전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워낙 많은 전투가 있었다 보니 시간 순서로 진행하려면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왜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는지, 어떤 작전을 세웠는지, 그리고 1941년 12월까지의 동부 전선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월까지인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